가기사는 증시 박도기. 잘하네요. 연습을 좀 했습니다. 엄청 잘하는데요? 깜짝 와이프가 놀랐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와이프님도 이제 청취자가. 모니터링. 네. 모니터링 해주시죠. 시청자가 되셨군요. 와이프님도 엄청난 미인이시잖아요. 분에 맞지 않게. 저랑 다르게. 네, 그렇죠.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거죠. 네. 잘 몰라. 네. 형수님도 굉장히 미인이시죠. 아니에요. 자식들이 멋있죠, 우리는. 그게 어디 네.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 네. 밭이 있죠. 네. 시 좋다는 얘기는 안 하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사실 어제도 그렇지만 이제 환불금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했던 이제 측면이 있었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환불금이 이제 좀 장 초반에는 거의 플러스 났어요. 장 초반에는 디커플링 되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나스닥 선물도 안 도와주고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팔고 선물로 또 매도를 하면서 역시나 환불금의 힘을 느낄 수조차 없는 하락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들은 외국에 있다 보니 미국 상황을 우리보다 훨씬 더 피부로 느끼는 거죠. 굉장히 그렇죠. 외국에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느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미국의 그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가 그 FOMC의 행동에 대한 예상 이런 것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격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미국 시장도 보면은 좀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자들도 그렇고 좀 주식 투자자들도 그렇고 조금 다들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형태를 오늘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도 걔네들도 혼란스럽겠지.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대단한 투자자는 아니 똑같지 우리보다 쉬운 장에 있었잖아요. 매일 올라가는 장. 그렇죠. 오르기만 하니까 사면 오르는. 네. 저희는 사물놀이를 하는 장인데 그쪽은 사면 오르는. 사물놀이가 뭡니까? 사면 물리는 사물놀이. 사물놀이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센스가 좀 부족해서. 평소에 많이 물리시잖아요. 이게 물타기 전법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일부러 물리기를 계획적인 물타기. 그렇죠. 계획적으로 물타기죠. 딱 사자마자 물리기. 그렇지. 나는 물리니까 원래 물리는 사람이니까 난 더 살 거야. 배진환 대표가 얘기했었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네. 그렇죠. 분할 매수. 네. 어떤 운명적 분할 매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사물놀이라고 그러는구나. 그건 지어낸 거니까요. 네. 오늘 증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21일 금요일 증시는 거래소가 0.99% 하락해서 2834, 코스닥이 1.65% 하락해서 94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면서 그 흐름에 동조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고요. 해외 증시는 니케이가 0.9%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원달러는 1194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거래소가 10조, 코스닥이 7.6조로 큰 변동 없이 계속 낮게. 네네네. 거래 대금이 작으니까 선물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을 보면은 개인이 환불금 영향이 좀 있었는지 거래소에서 한 9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아니 스마트머니지. 그렇죠. 스마트머니 성격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외국인이 2,211억 매도를 했고 기관이 6,436억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네, 프로그램 매도 상당하겠네요. 프로그램 매도 영향이 컸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797억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3,194억, 기관이 628억 매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락 종목 수는 여지없이 장이 하락할 때는 상승 종목 대비해가지고 하락 종목이 굉장히 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250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600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380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락을 10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거래소는 생각보다 오른 종목이 좀 있었어요. 은행이나 이런 쪽이 빨긋빨긋하니 오른 종목 좀 보이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 오히려.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했었는데 장중에 한 40포인트 이상 빠졌었으니까. 몇몇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특히나 건설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하락세가 크게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일부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전저점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뉴스예요. 네네네. 11월 30일 저점. 11월 30일 저점.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PBR 기준으로 지금 한 1.1배 1.1배. 트레일링 기준으로 포워드 기준으로는 한 1배 정도 1배. 네, 1배 1배라고 봐야 돼요. 네. 라고 보시면 되니까 크게 여기서 뭐 사실 뭐 더 하락한다면 매수 쪽으로 매수의 구간이죠. 네, 가담을 사실 해도 뭐 저는 제가 오늘 정신분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IT를 다 못 샀잖아요. 네네. IT 편입이 너무 적었는데 IT 주식이 막 엄청나게 빠지더라고 오늘. 그렇죠.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은 거야. 살 게 주나? 살 생각에. 살 생각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 돈이 있겠습니까? 살 돈이 별로 없죠. 현금이 없으신가 봐요. 있긴 있어요. 이번에 예전보다는 현금이 더 많아. 그래서 근데 사실은 9할은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 9할 몸뚱아리는 엄청난 손실로 그냥 개뽀작이 나고 있는데, 야, 이제 손실 봤다, 뭐 깨졌다, 박살났다라는 표현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게 뽀작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야. 사고 싶은 게 많이 살 수 있는 게 막 떨어지니까, 와, 좋은데? 신나는데? 이러고 있으면서 갑자기 그런 나를 딱 이렇게 위에서 지켜보니까, 정신분열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통 사고 싶을 때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참 한편으로는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고수가라 돼서 그런 거 아닐까? 바닥에 어떤 희열을 느끼는 고수가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입문한 고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좀 지나봐야 시간이 지나봐야 증명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겠죠. 저는 사실 현금을 상당히 갖고 있는 편이라 뭐 오늘 막 엄청 사고 싶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냥 현금을 마련하신 건 아니죠 오늘? 저는 현금을 마련한 게 아닙니다.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현금을 마련한 건가? 그건 아니라는 말씀? 저는 현금을 작년 중반부터 항상 갖고 있었어요. 네. 비중을 최근에 많이 늘려놨었죠. 네. 연도 바뀌면서. 근데 네. 지금은 상당히 현금이 있는 상황이라 저는 뭐 좋은 종목들이 네. 떨어지면 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꾸준히. 오늘까지는 안 샀고. 근데 이제 언제 살 거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악재가 지금 현재 악재가 금리 인상 미국에 그다음 뭐 긴축 QT. 네. QT가 참 발음이 귀여운데 굉장히 좀 발음 귀여운 거에 대해서 무서운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렇죠. 네. 큐티하지 않아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현실화됐을 때 진정한 바닥이 나온다. 그렇게 보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도. QT가 됐든 금리 인상이 됐든. QT가 당연히 뭐 나중에 되겠지만 금리 인상이 3월에 된다면 그때가 바닥을 형성해서 반등이 나올 시점이다. 네. 그래서 있는 현금은 그 전에 다 쓰는 게 나오기 직전에. 전략이다. 맞습니다. 나오기 직전에. 근데 대신에 나오는 데까지는 기다려서. 이제 천천히 뭐 이제 뭐 지수대도 보고 해서 이제 사 들어가는 거죠. 지금부터는. 저는 지금 뭐 PBR 1배 수준을 향해 왔기 때문에 뭐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네. QT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긴축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고 영향을 미치겠으나 이미 한국은 지금 지난 작년 대비 고점 대비로는 지금 뭐 이제는 20%를 향해서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빠졌다는 판단이 들어서 싸다고 생각하는 주식들은 사서 모으기 시작을 했고 IT 못 산 것들은 이번에 떨어져 주면 땡큐 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쪽 떨어지면 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네. 사고는 싶습니다. 지금. 네. 아직 시간이 좀 한 달 정도는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네. 악재를 누가 더 고수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저는 고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네. 네. 고수놀이. 업종별 동향을 좀 보시면요. 네. 오늘 그 은행 업종 카카오뱅크가 2% 상승하면서 은행 업종이 1.8% 상승을 했고 정말 오랜만에 올랐네. 그리고 보험 업종이 0.8%. 보험 업종은 항상 이렇게 장이 떨어지면 상승을 하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메리츠화재가 3%, DB 손해보험 1%, 하나손해보험 1%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KB지주하고 신한지주가 한 1% 상승하면서 금융업종이 0.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방어 많이 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하이라이트죠. 전기전자가 1.8%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1.1%, 하이닉스가 무려 4.8%, 네. LG전자가 4.5%, 마이크론이 엄청나. 마이너스 4%, 코리아 서키트가 마이너스 8% 하락하면서 PCB 업종들이 쟤만 그런 게 아니고 8% 이상 빠진 게 많았어요. 네, 그렇죠.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역시 네. 그 산이 높으면 골이 또 상당히 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건설이 뭐 한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DL ENC가 마이너스 7% 하락했는데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 포레스트라고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있는데 약간 동글동글한 거 그건가요? 한강변에서 보이는? 한강변에 있는데 동글동글하진 않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아, 네모 반듯해? 네네. 아, 그 옆에 있는 거구나. 옛날 서울 숲이 그냥 한눈에 딱 내려다보이는 아주 좋은- 삼표 레미콘 그 자리에 있는 그건가 보구나. 그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삼표 레미콘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업무동 쪽에서 다수의 진동이 발생하면서 오전에 급히 DL 측에서 긴급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까마귀가 날면 또 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산업개발 문제가 있으면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 소식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이거는 이게 더 맞겠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이죠.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지는 것은 요거과는 조금 죄송합니다. 네,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적 감사히 제가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의. 네. 알겠습니다. 예. 현대산업개발이 7%또 하락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전날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통보를 했고 네. 근본 이제 또 아파트 붕괴 사고로 또 이제 한 1년 추가 정지가 될 것이다 영업정지가 그런 가능성이 또 얘기가 나오면서 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그리고 GS건설이 3%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섬유의복이 FNF가 2%, 한섬이 2% 하락하면서 1.7% 하락했고요. 화학업종이 1.4% 하락을 했습니다. 이노베이션이 5%, KCC가 5%. 이노베이션 자기가 전기전자 주식인 줄 알더라 오늘. 이노베이션은 아마도 저것 때문에 하락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사야 되니까 기관들이 에너지 솔루션을 좀 사야 되니까 이걸 그동안 팔고? 올랐었던 이걸 좀 덜어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그럴 수도 됩니다.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전기전자 업종을 외국인이 1,800억 매도를 했고 삼성전자를 한 500억 정도 매도를 해서 좀 하락을 좀 네. 이끈 측면이 있었고요. 반도체는 원익 IPS가 마이너스 4%, 한미반도체가 마이너스 2%, DBI텍이 오늘 많이 빠져서 7%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 2차 전지업종에서는 에코프로가 4%, 첨보 4%, LNF 1%, 대보 마그네틱이 마이너스 9%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얘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락폭이 큰 측면이 있고요. 물을 좀 드십시오. 아, 네. 예, 예. 게임하고 NFT 관련된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1%, 크래프톤이 마이너스 4%. 크래프톤은 오늘 그 텐센트에서 지분을 좀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장중에 아유. 거의 한 6%까지 하락했다가 사측에서는 뭐 강력하게 부인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제 좀 보도 내용이 나오면 악재로 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좀 되돌리거나 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네. 최근에 크래프톤도 뭐 거의 뭐 수직 폭포수처럼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펄어비스는 반면 1%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 네오이즈 홀딩스는 마이너스 1.8% 하락, 다날도 마이너스 5%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브가 마이너스 1%, SM이 0.4%, 위지역 스튜디오가 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제이 콘텐트리는 5% 상승을 했습니다. 아, 근데 콘텐츠 업체들이 의외로 좋았네요. 지금 장외에서 넷플릭스. 네네. 제이 콘텐트리에서 이번에 또 오픈했었던 게 좀 반응이 괜찮다라는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야, 근데 넷플릭스는 지금 작살나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이제 신규 유입되는 근데 작년보다 더 좋을 순 없지. 작년은 미친 실적이 나온 거고. 아무래도 이제 그쪽 미국도 오프닝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조금 이제 모멘텀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다. 조그만 악재가 나오면 뭐 바로 그냥 뭐 주가가 폭락해 버리는 뭐 펠로톤도 뭐 아침에 보면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아, 펠로톤은 이미 3분의 1 통화 났어요. 네, 그러니까 뭐 돌리질 못해요. 최근에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악재가 사실 나오면 뭐 그 약한 놈들부터 무너진 거야. 펠로톤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지? 그렇죠, 빅5들은 아직은 워낙 강하니까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빠졌다가 올라오고 하는데 펠로톤 같은 거는 진짜 내가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쪽집게님도 저하고 같이 자전거 타던 멤버 중에 한 분이세요.
물론 이제 한 번 타고 끝났습니다만 허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 허벅지. 네. 그래서 근데 그 펠로톤 그게 재미가 있겠어요? 그 실내에서 타는 거. 저 지금 안 그래도 그 네네. 스마트 로라라고 이거 한 돈 100만 원 하는 거 지금 몸이 약해져가지고 살까 말까 지금 굉장히 고민이거든. 그거하고 앞에 쥐프트 그렇죠. 하면은 좀 재밌게 할 그러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하려고 운동을 좀이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데 굉장히 지루하거든.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엄청 지루하거든. 로라는 로라장에서 타는 걸로. 여기 이제 로라는 못하겠어요. 그 로라가 하고 이 로라하고 좀 다른 로라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근데 그렇게 올라서 참 신기하다 했었는데 결국 엄청나게 빠져버렸죠. 근데 어쨌든 약한 놈들부터 먼저 무너지고 이제 점차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리비안 같은 거, 루시드 같은 거부터가 박살이 나고 이제 들어오는 거고 점차 이제 먹어 들어가는 건데 그 가운데 있는 놈들은 뭐 워낙 그 매출과 이익 성장이 좋았기 때문에 뭐 훼손이 그렇게 될까 한번 잘 보자 했는데 일단 반도체까지 지금 먹혀 들어왔어요. 반도체 떨어진 건 조금 의외더라고. 반도체도 성장했죠. 그리고 신고가를 다 냈어요. 이번 떨어지기 전에. 반도체 뭐 엔비디아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오른 거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현상들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정반합으로 네. 해겔 변증법 정반합으로 보는데 제가 뭐 번딩 앱에서 주름 잡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해결의 변증법이었습니다. 정반합.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법? 그게 투자를 다음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카카오페이가 6% 상승을 했습니다. 그 먹튀 논란이 있었던 류영준 대표가 조기 사임을 하고 남게 된 경영진 5명이 매도한 주식을 다시 걷어들이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괜찮잖아. 고점 매수, 저점 매수 아니야. 아비트리지도 아니고 이게 지금 야, 좀 떨어지는 이제 충분히 떨어졌으니 다시 사도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들리는데요. 참 이게 참 이분들이 뭘 하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라고 좋네. 표현을 해야 될지. 좋아, 진짜. 고점에 매도해서 투자를 잘한 거라고 투자를 보기에는 좀 잘했네. 야. 경영을 잘해야지 투자를 지금 이렇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LG생활건강이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2% 오랜만에 상승을 했고요. 넷마블이 신규 게임 출시 기대감에서 2% 상승했습니다. 네. 우리의 관심사죠. 오늘 탈모약 건보 적용되는 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라가네요. TS 트릴리언이 뭐 오늘 샴푸잖아요. 그러니까 샴푸인데 사람들이 이게 관련이 있는 줄 아시는 건지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정면에서 보시면은 되게 무성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가까이서 보시면 저하고 같은 종이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샴푸는 가장 하로 치는 거잖아. 그렇죠. 샴푸는 뭐를 써? 우리가 뭐 안 써봤나? 인디안 비누부터 해가지고 다 써봤잖아요. 지금도 사용하죠 샴푸. 그렇죠. 하긴 하지. 뭐 좋다 그러면 뭐 다 사용하죠. 그렇죠. 하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샴푸는 가장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거의 없다고. 그냥 플라시보 효과만 있는 걸로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마음의 안정이라도 찾으면 되는 거죠. 네. 주식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팔거나 조금씩 사는 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네. 그렇죠. 분할 매도. 그렇죠. 네. 배진환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네.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맨날 얘기하죠. 그리고 그저 배진환 대표님 책을 보니까 빨간불에 팔고 파란불에 사라고. 나도 그거는 내가 받아들였어. 제가 거기에 책을 주셨으니까 제가 읽어봤거든요. 네. 술술 읽어가지고 1시간 만에 읽게 되더라고요. 훑었구나 또. 그냥 훑었고. 조금씩 1시간은 조금 더 드려야지. 훑으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건 그렇죠. 네. 그렇죠. 빨간 불은 파는 불. 그리고 이제 파란 불은 그쵸, 예. 사는 불.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 써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네. 답이 수익 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실력도 안 쌓고 네. 그냥 운, 팔, 기, 이. 길이 2도 안 되지 그거는. 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이 계급장 떼고 하는 전투를 벌이는 곳이 증권 시장인데 너무나 이제 좀 쉽게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하시는 그런 내용을 근데 보고 사실은 계급장을 띄고 한다지만 상대편은 손흥민 같은 애들이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 저기 쪽집기 같은 분도 또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로.
그렇게 주린이의 상대로 우리 쪽집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뭐 주린이 분들한테 피해 주는 건 전혀 없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유튜브도 이게 다 도움되시라고 하는 네, 내용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네네. 네. 즐거운 금요일인데 참 안타깝네요. 네. 그 기사 중에 이제 최근에 아니, 나온 그 얘기 벌써 끝났어? 어떤 내용? 지금 뭐, 왜 깨지나 그 얘기 하려고 하던 거 아니셨어요? 왜 깨지나? 네. 아니 그것만 가져왔는데요. 아, 제가 무슨 책 소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깨지, 왜 깨지나. 그 얘기는 별로 없었고, 뭐, 귀가 얇다.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린다. 네네. 남의 말을 잘 듣는. 저는 귀가 얇은 책을 볼 때 딱 한 가지만 얻기 때문에. 훑었군요. 네, 네, 그 부분은 훑으셨네요. 또 제가 또 훑어서 가져오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기사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1월달에 급등하면서 슈퍼사이클 얘기를 좀 작년 1월달이죠. 네, 나왔었죠. 네, 벌써 1년 됐어요. 굉장히 우리 개미 분들이 이제 동학 농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 슈퍼사이클이 왜 짧아졌는지에 대해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분석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요, 증권이 아니고. 삼성전자, 전자에서 왜 이 메모리 다운 사이클이 5년에서 6개월을 짧아졌는지에 대해서 삼성전자 직접 설명을 네.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대체로 이제 뭐 5년, 7년 주기로 해서 뭐 한 2년 정도 슈퍼사이클이 지속되는 양상들을 보여줬었는데 보통 4년 주기였죠. 네네. 네. 이유가 이제 PC의 메모리 반도체가 다 거의 다 PC에 사용되면서 인텔에서 나왔던 이제 CPU 교체 주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사이클이 굉장히 뭐 그렇죠. 크게 벌어졌었는데 아직도 많은 유통업체들은 자꾸 PC 기반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사이클이 변하게 된 계기가 삼성전자에서는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네. 응용처가 확대됐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 모바일 부분하고 서버 부분이 각각 그렇죠. 40%, 30%를 차지하고 PC가 이제 20%를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용 그거는 뭐 5%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한 군데서 조금 수요가 줄더라도 서버나 뭐 모바일 부분에서 견조하게 수요가 있으면 이게 변동성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하락 다운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진 측면이 있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정이 미세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1나노, 2나노 쪽으로 들어가면서 공정 난이도가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그렇죠. 상승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비트 크로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그 난이도가 증가하면서. 참고로 이제 우리 이번 주말에 이형수 IT 신 만나셨었죠? 네네네. 굉장히 그 훌륭한 분인데 저희 채널에 나와서 정말 많은 거를 뽑혀서 가셨어요. 쪽쪽 빨리고 나가신 거죠. 머리만 아니면 되죠. 네.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이 IT가 이제 시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잘 이용하시려면 이 내용을 꼭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3나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2나노부터는 2나노라고 안 하고, 인텔이 20A라고 표현하는 20옹스트롱이라고. 예, 표현하는데. 네, 그래서 2나노부터는 2나노, 1나노가 가는 게 아니고요. 20옹스트롬에서 20옹스트롬, 18옹스트롬, 16옹스트롬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따져보면 1.8, 1.6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짜잘하게. 예, 내려가는데 비용은 똑같이 들어요. 이 내려가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로 선박이 이제 미세화, 더 이상 추가적인 미세화가 쉽지 않고,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군요.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어차피 5나노 이하는 없어. 두 회사밖에 못 해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파운드리를. 그래서 세 번째로 꼽은 게, 과점화 됐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과점화 되면서 이 3사가 발전된 수요 예측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다르게 쇼티지, 오버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 과잉을 겪으면서 학습이, AI처럼 얘네도 학습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망하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되면서 정밀하게 이제 수요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사이클 변화에 대응을 즉각 하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작아졌다. 근데 뭐 이 기사만 보고 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어떻게 삼성전자를 어떻게 투자를 좀 해야 되냐.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뭐 예전처럼 이제 급등락이 없다라는 측면을 보면 이제는 아까 빨간불에 같이 사고.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역시 오늘같이 하락했을 때 계속 담아가는. 네. 왜냐하면 이제 급등을 안 할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그거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뭐 급하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네. 한 30도 정도 각도 30도 정도의 각도로 완만하게 우상향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급등할 때 따라 사지 마시라. 그 얘기를 좀 전하고 싶어서 네네. 가져왔죠. 네, 파란 불에 사고 빨간 불엔 팔아라. 맞습니다. 네, 우리 증시각도의 TV를 보시는 분들은 꼭 그 명심하셔요. 남이 잘하는 건 내 걸로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꼭 배울 만한 점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요즘 그렇게 철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어떤 정말 사고 싶었던 주식이 파란 불이었는데 빨간 불로 싹 바뀌는 거야. 그래서 참았는데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지분을 좀 늘렸어요. 거기서 그 지분을 평소보다 한 0. 몇 %씩 늘리다가 어제는 또 한 0.8% 늘린 거 아니겠어요? 많이 늘린 거예요. 그렇게 지분을 많이 늘렸는데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죠. 오늘 4% 빠지는 거예요. 4.5%. 근데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사면서 파란불일 때 사야 되는데 왜 빨간불에 산 거야 하면서 저를 또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그러니까 보냈던 거죠. 아까 전에 좀 미쳤다고 그런 소리 하시는 거죠. 어제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아니 어제 그거하고 다르다고요. 사실 정신분열이라는 느낌은 떨어지는데 자꾸 좋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실제로 막 좋아하고 있는 나를 보니까 계좌는 잔고는 쫙쫙 빠지고 있는데 또 현금 뭐 한 10%도 안 되는 현금 들고 있다가 살 거 떨어진다고 되게 좋아하는 나를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정신분열 아니냐? 버핏이 그런다고 하던데 떨어질 때 좋아한다고. 아 그래요? 가지고 있는 종목. 정신분열 아니야? 그건 아닌 거. 고수 깔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버핏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떨어지면 어이구 더 싸게 사. 좋은 기회인데 왜 네. 그거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결이 비슷한 것. 점점 닮아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돼요. 뭐 빨간불에 분할 매수예요. 아니 100%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이 실수를 하거든요. 그럼요. 빨간불에 조금 사면 됩니다. 뭐 네. 아예 안 하면 좋지만 그렇다면 자기를 너무 자신을 책망하고 너무 그러기에는 조금 발전하려면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두 번째 제가 가져온 기사는 죄송한데 말 끊어요. 빨리 이제 늦네. 이제 시간이 없네. 네. 중국 업체가 이제 최근에 폴더블 폰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대응은 가격 인하를 통해서 물량을 증대하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폴더블 폰이 한 800만 대 정도 팔렸는데 그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그 소비자들이 좀 많이 찾게끔 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삼성전자의 전략은 800만 대가 아니고 1800만 대로 증가를 시켜서 원가도 절감하고 가격도 낮춰서 저변을 좀 넓히겠다.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관건은 최근에 이제 부품 이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쇼티지가 많아서 과연 그 원가를 낮출 수 있겠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걸로 보이고요. 하반기에 좀 그 부품 공급 부족이 개선이 되면 가격을 좀 낮춰서 폴더폰을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나. 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쪽 그 밸류체인도 하락할 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네, 뭐 종목을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하세요. 한 종목만 아니면 돼요. 한 종목이요? 아니 여러 종목이면 된다고. 여러 종목이면 뭐 그쪽 뭐 힌지 만드는 KH바텍, 뭐 파인테크닉스, 네. 세하이테크, 네. 뭐 그쪽에 이제 그 디지타이저, 디지타이저. 네, 인터플렉스. 네, 펜을 쓸 수 있는 인터플렉스. 그런 그다음에 그 종목들. 실장하는 DKT. 네네네. 이런 회사들이 그 폴더블 주요 관련 주식들이 되겠죠. 네. 최근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뭐 계속 하락한다기보다는 그런 종목도 잘 보시다가 하락할 때 줍줍 하시면은 나중에 또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폴더블 폰의 생산이 올해 전년 대비 한 2배 이상 늘어난다면 나쁜 뉴스는 아니죠. 해당 업체들한테. 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내용은 이상입니다. 네. 이제 팬 많이 생기겠어요. 이렇게 종목도 딱딱 얘기해주고. 저희 종목 얘기하는 게 상당히 금기였는데. 네. 종목들을 뭐 절대 이걸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사고 팔는 추천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업종에 이런 관심 주식들이 맞습니다. 보인다. 네네네. 이런 정도, 그런 정도까지만
이해 주시면 조신현 되겠습니다. 대표님이 얘기하신 너무 쉽게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하기요. 사실은 공부를 하셔야죠. 자기 거로 주식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여러 우리가 뭐 한 10종목을 얘기를 했어도 자기가 확실히 이해한 걸로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냥 남 귀가 얇아서 따라가면 결국은 올라도 결국은 손해 보고 나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네. 아는 만큼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 긴 시간이네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그럼 그리고 나침파님이 또 안 오신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금요일만 네, 금요일 특별 게스트로 우리 쪽집게님께서 금요일을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빛내주시기로 이렇게 두 반짝이가 빛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